어서 오세요. 손님. 요즘 자주 들려주시는군요. 아, 퇴근길에 마시는 커피도 정말 좋긴 하죠. 손님. 방금 전에 제가 마시려고 핸드드립을 좀 내렸거든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오늘은 느낌이 소름 돋는 커피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향에 잘 즐겨주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그냥 풀어 키우시는 스타일이라 서울로 이사 오고 난 5살 때부터 저는 혼자 놀이터에 나가 놀았습니다. 지금이야 놀이터가 휑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데려나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데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때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라고 기억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특정한 친구와 엄청 친해지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제일 친했던 건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꿉친구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7살 때 유치원을 그만두고 논술 과외를 함께 하면서 친해진 거니까요. 하여튼 그 친구, 남자아이는 저희 유치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만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만 2개인데다가 멀리 버스 타고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줌마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제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그 남자아이는 모래밭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없어도 제가 먼저 가서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거든요. 정말 제가 사정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엔 유치원 끝나도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시면서 아파트 복도에서 제 이름 한번 불러 확인만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저야 환영이었죠.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거니와 서로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 엄마도 널 데려오랬다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결국 걔를 따라 저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애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 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애의 집은 저희 집과 달리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니 안은 진짜 하얗다하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절 보고 짖으니 안에서 뭔가를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와 개를 꾸짖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개는커녕 물고기 하나 키우지 않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반기시면서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조금 뭔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그 애의 방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아주 밤은 아니고 슬슬 해가 지는 초저녁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좋았죠. 친구랑 밤늦게까지 놀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 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무표정한 얼굴이라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였는걸요. 제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절 끌고 방에서 나가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으로,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개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절 보고 넌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니 덤불이었나 돌이었나를 치우더라고요.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뒤에 서 있자 남자아이는 절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날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문을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걔가 뭘 손목에 끼워주더군요. 파란색 팔찌였습니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끼워진 팔찌였죠. 그리고 웃기에 저도 인사를 건네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죠. 엄마가 인사는 잘하고 다녀야 한댔어요. 어차피 대문을 지나쳐 가야 하니까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가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걔가 그 대형경 특유의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짖어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다음에 눈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놀이터 어디에 사람이 모여 있더래요. 가보니까 중간에 제가 쓰러져 있었더랍니다. 오빠들이 놀라서 엄마 불러오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답니다. 문제는 오빠가 절 발견한 날이 제가 그 애랑 그 애 집에 갔던 날에 낮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분명히 수요일에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께 여쭤보니 목격자분들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을 리 없던 그 애가 줬던 팔찌가 제 손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라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셨을 정도죠. 그 이후로 전 병원 침대 신세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째서인지 그 아이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한참 지난 어릴 때의 일을 갑자기 꺼낸 건 딱히 별건 아닙니다. 늘 지니고 다녔던 그 아이가 준 팔찌의 끈이 얼마 전에 끊어져 버렸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언젠가 이 글을 쓸 수 없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싶었어요. 어떠신가요? 아하, 오늘 마음 잡고 귀찮았던 로스팅을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시니 다행이네요. 그 친구가 주인공을 살려준 이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친구이며 같이 놀아준 친구는 주인공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친구는 주인공을 친구로서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란 기로에서 친구를 선택했다고 말이죠. 일어나실 건가요? 그럼 좋은 퇴근길 되시고요. 또 놀러와 주세요.